최근 중국이 미국에 대한 분풀이를 대만을 넘어 한국에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외교회담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졌는데요. 특히 대만 봉쇄훈련이 끝나고 각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침략 시나리오를 토대로 만약 실제로 대만을 침략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대만 방송에서 KF-21 등 한국군 무기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특집 방송을 내보내 중국에서 난리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7일을 기점으로 대만 봉쇄 훈련이 사실상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도 중국의 전투기가 중국 대만 중간 경계선을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에서도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바다를 향해 곡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대만 봉쇄 훈련에 이어 서해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지난 8일부터 약 한 달간 서해 인근 지역인 레닌강 앞바다에서 그리고 요동반도 북쪽의 다롄항에서 실사격 훈련을 행하겠다며 해당 지역의 선박 진입을 금지시킨 것인데요. 아세안에서 군사훈련이 국제 및 지역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미국이 먼저 시작한 일이다라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서해 실사격 훈련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한중 외교회담 일정과 겹치는 건 물론이고 회담 장소도 산둥성 칭다오인데요. 서해 실사격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레닌강시에서 차로 3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한국 정부를 위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랜드연구소 안보 전문가 브루스 베넷은 중국의 서해 실탄 사격 훈련은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타격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서해 지역에서 우위를 점할 여건을 조성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돌 교수도 최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 정부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중외교회담 전인 8월 8일 한국이 독립적이고 자주적 외교를 견지하면 자연히 존중받을 것이라는 사설을 기재했는데요. 한국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사회는 한국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와 중국에 대한 합리성, 특히 일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합리성을 보인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친구가 주는 칼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라며 사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는데요. 중국이 사드 외에도 마음 졸이면서 한국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 바로 치포죠. 한국의 치포 가입 문제에 대해 한국이 부득이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그룹에 합류해야 한다면 한국이 미중 균형을 잡고 시정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한국의 독특한 가치를 체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며 중국에서 반도체 부족 문제가 꽤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대만의 TSMC 의존도를 줄이려면 한국이 치포 동맹에 가입하고 한국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한 중국 대사관 싱하이밍은 치포가 아닌 중국을 포함한 칩파이브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대만 봉쇄 훈련으로 인해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최신 무기 체계가 전부 공개되어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훈련 목적이 중국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인만큼 중국이 낼 수 있는 최대 전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무기는 J-16, J-20,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 052형 구축함, 052 난징함, 056급 초계함, 052C 창천, PHL-191 다연장 로켓 시스템, 둥펑 17탄도 미사일 등이 공개되었죠. 그런데 현재 중국의 무기 체계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사오거나 카피해서 만든 무기들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힌 둥펑 17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에서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밀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이 어디로 군사기밀을 유출했는지 알리지 않았지만 중국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무기체계는 러시아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우러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만족스러운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곤 하지만 세계 군사력 2위라고 자부하는 러시아가 몇 개월간 고전하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러시아 무기 체계를 거의 그대로 베껴온 중국은 우러 전쟁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 오리지널의 무기 성능이 별로인데 그것을 카피한 중국 무기는 러시아보다 더 성능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거기에 더해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체첸 전쟁, 시리아 내전 등 실전 경험을 쌓아온 러시아군도 전면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70년대 이후로 중국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즉, 지휘관들의 효과적인 지휘 통제 능력은 기대할 수도 없으며 병사들의 경험도 부족하고 무기마저 카피 무기가 대부분인 중국에 러시아 이상의 전투력을 보여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현 상황에 어설프게 쳐들어갔다가 된통당하는 것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도 없을 텐데요. 차라리 이번에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으로 우린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엄포만 놓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두 나라가 싸웠을 때 대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아무리 무기 성능이 별로라곤 하지만 중국의 무서움은 성능이 아닌 인구에서 나오는 물량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반대로 무기도 제대로 수입하지 못했던 대만은 더더욱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만에선 한국 무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 조단위에 무기 계약을 맺어 관심을 모았었죠.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KF-21来讲的话，等于说是它的第三架自制飞机。因为一个国家来说，它的自主国防就是说它自制飞机是现在韩国要扶植航空工业巨大的雄心，尤其是欧洲厂商、美商都愿意跟他合作，比如精英高教机。就是他和洛克希德马丁一起合作打造，为全球第8大军火库，亚洲国家仅次于中备忘录。采购内容包括180辆 K2 黑豹式主力战车、670辆 K9 自走炮、48架 FA-50轻型战斗机，成为南韩军售最大买家。南韩售肌肉没再低调，48架 FA-50让自制战机首次打入北约市场，全方位军力部署，野心不容小觑。 또 다른 대만의 한 전문가가 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는가? 라는 글을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세계대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군사적 압박을 받아왔다. 그래서 국방비를 다른 나라보다 많이 투자함으로써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정교한 군대를 갖출 수 있었다. 한국은 현재 75만 명의 현역병과 45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로만 봤을 때 영국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장비들의 성능도 가성비가 매우 좋다며 미국과의 무기거래 불발의 공백을 메꾸려면 한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 발발 시 양국은 2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두고 있는데요. 중국은 2시간 이내에 대만을 점령하겠다. 대만은 2시간 이상 중국의 침공을 버텨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2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대만까지 지원 병력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주한미군은 백신 보급을 이유로 대만에 직접 군용 수송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수송기가 대만에 도착하는데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도착했었죠. 중국군의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중국은 2시간 이내에 대만 침공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허술한 대만의 무기체계라면 대만 본토에 상륙하는데 2시간은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다만 중국은 이 시뮬레이션에서 몇 가지 변수는 아예 생각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2시간이 아닌 1시간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변수는 대만 전역이 요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멸망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만 침략을 두고 대만을 수복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만군이 멸망전을 하겠다고 계속 버티면서 대만의 인명 손실이 극대화되면 대만을 침략하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대만과 미국의 감시체계인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엔 병력 약 40만 명, 함정 100여 척, 항공기 500대 이상을 동원하는 대규모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병력을 대만 해협 쪽으로 집결시키는 과정에서 미국과 대만의 감시체계에 안 걸릴 수가 없겠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미국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스는 일찍이 대만을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지목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만 위기가 곧 한반도의 위기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북한뿐 아니라 지역 정세 불안정과 위험에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 고위 관계자는 동맹의 본질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상호 원조 라면서 수십 년간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유사시 적절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의 말처럼 우리는 수십 년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자주국방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유엔에선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을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국군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